이제 여러분은 요양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겐 지옥 같은 곳, 해방되고 싶은 곳, 차라리 숨이 먹기를 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겐 자식도 등진 나를 보살펴주는 곳, 보호사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남겨주셨는데 가장 눈에 밟히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락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안락사 도입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 누워서 고생하느니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부터 시작해서 안락사, 존엄사, 합법화해야 한다까지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안락사는 아예 불가능할까요? 아마 많은 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일 겁니다. 쉽게 말해 약물 등을 주사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형태이죠. 반대로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명치료를 멈추는 형태입니다.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 이에 가까운 죽음입니다. 지금 한국에선 둘 다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배경을 알려면 1997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모 병원에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가 다친 환자가 왔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사의 관찰이 더 필요한 상태였죠. 그러나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부인은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녀에겐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가며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환자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옮겨진 후 곧 사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중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로 의료진을 기소했습니다. 법적 싸움 끝에 결국 아내는 살인죄, 의료진은 살인방조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전국의 병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를 잘못 들어줬다가는 살인자 혹은 살인방조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락사, 존엄사가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저 사건을 계기로 병원에선 환자를 퇴원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퇴원하는 것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존엄사는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합니다. 여러 논쟁과 사건을 거쳐 2016년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당연히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뤄질 수 있으며 연명 의료만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76.3%가 안락사 합법화에 동의했습니다. 4명 중 3명이나 안락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윤 교수팀은 같은 조사를 2008년, 2016년에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동의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사이에 존엄한 죽음, 웰다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실제로 두 번째로 많았던 찬성 이유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해 현재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윤 교수팀의 조사에서 가장 컸던 반대 이유는 생명 존중이었습니다. 즉, 안락사나 존엄사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거나 혹은 그런 분위기를 퍼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용과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꽤 많았는데 많은 이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가 허락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이곳에선 주체 스스로 임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런 행위를 도와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스위스로 떠나는 한국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약 10명 정도의 한국인이 스위스로 떠났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했습니다. 서울신문에선 스위스로 떠나기로 결정한 할아버지와 몇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 한 말씀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게 그런 질병이 갑자기 오거든. 그때 되면 내가 지시도 판단도 못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암만 다시 생각해봐도 전혀 미련 없어. 이 결정을 번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스위스로 떠나는 사람이 생기자 동행한 가족이 방조죄로 처벌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떠나더라도 가족 모르게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능은 하나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로 함께 떠난다고 기소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스위스로 떠나는 것을 포기하고 헌법 소원을 결심한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척수염 환자인데 엄청난 고통 끝에 스위스로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영어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기로 결심합니다. 현재 법률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선 비슷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던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안락사와 존엄사는 어떻게 생각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또 해외에선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안락사에 동의하는 것을 찾고 저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안락사에 동의한다고 하여 절대 이런 선택을 누구에게 권할 수도 추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꼭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메모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라는 게 그런 질병이 갑자기 오거든. 그때 되면 내가 지시도 판단도 못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암만 다시 생각해봐도 전혀 미련 없어. 이 결정을 번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